시장에 돋보기 딱 떼고 밀착 분석하는 집중 조명 이어갑니다.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자리하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사실 저는 시장 볼 때요. 급락이라는 단어 표현을 가급적이면 자제하는데 요즘 과연 이 단어 빼고 시장을 표현할 만한 단어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. 사실 날씨만 그런 줄 알았는데 증시도 그렇죠. 여름 다음에 가을 잠깐 오는 듯 마는 듯 하다가 한파가 바로 몰아닥쳐서요. 시장에 돋보기 딱 되기 전에 시장 전반적인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. 시장이 왜 이러는 건지,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? 일단은 뭐 사실 국내 증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글로벌 증시,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 영향력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일단은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중간 선거나 앞서서 이제 뭐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지만 변동성을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밖에 지금 뭐 나타나는 부분들이 없어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적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시장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약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61선, 뭐 121선, 201선 이렇게 보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는 51선이랑 201선이 가장 중요한 선들인데 최근에 201선까지 특히나 이제 어제장에 강하게 이탈을 다우 지수 기준으로 이탈을 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움직임을 약세장으로 들어갔다라고 뭐 평가를 해도 무관할 정도로 상당히 투자 심리가 좀 약화가 되어 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증시를 짓누르는 이슈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10월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고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이 뭐 시장을 다시 보자라는 평가들이 좀 더 우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월 달은 어쨌든 뭐 시장의 큰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어제 또 한숨도 못 잤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. 업종별 흐름이나마 좀 챙겨드리면서 리스크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엔터주요. 그나마 시장 좀 힘들고 흔들릴 때 잘 버텨줬던 업종이거든요. 그런데 어제 뭐 동반해서 우수수 급락하는 모습입니다. 이거 너무 떨어진 거 아닙니까? 일단은 어제 급락은 상당히 좀 심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 엔터 3사가 계속 올라올 정도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단은 시장의 컨셉이 바뀌느냐에 대한 고민이 개인적으로는 먼저 들었는데요. 왜냐하면은 그 전에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주도주 자체가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조정이 나온 엔터주였는데 그 전에 일단은 전기차 종목이 한번 에코프로 중심으로 신고가를 내면서 다시 한번 이쪽 섹터에서만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. 엔터주가 빠지기 전에 그 전기차 쪽이 조정이 상당히 좀 강했었거든요.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조정이 세게 나왔다는 건 어쨌든 그 돌파, 거짓 돌파 또는 포트폴리오 변화 또는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엔터주 쪽에서도 차익 실현이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 증권사 분석 보고서에서 영업이익 감익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JYP 엔터가 엔터주 대장이었고 이거를 가장 컨빅션하게 이끌어왔었던 증권사가 하나금융투자였었는데 이 하나금융투자에서 2017년도에만 JYP 엔터에 대한 보고서가 15번이 나왔고요.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제까지 15번이 나왔거든요. 근데 어제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3분기 영업이익이 원래 16일 날 예상했었던 건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억이었는데 여기에서 한 14억 정도를 감익을 해서 84억 정도로 이제 86억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다시 이제 조정을 했고 이게 실적이 살짝 꺾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 시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반영을 했고 이게 핑계거리가 되면서 이제 가장 뭐 강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뭐 16일 날 보고서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이 어쨌든 3분기 실적이 어쨌든 4분기 실적은 더욱더 좋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있었는데 어제 이제 영업이익 수정치 보고서에서는 그런 4분기 코멘트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였다. 이거는 물론 이제 표면적인 부분들이었습니다. 근데 이 표면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그간 주도주였었다라고 판단했었던 전기차도 한번 무너지고 그다음에 엔터 쪽 이익도 사실 성장주라는 거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
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게 약간 꺾인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에 성장주 컨셉이 바뀌나라고 하면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는데 어제 이제 엔터주가 그렇게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어제 너무 강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은 분명히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. 그리고 사실 지금 엔터주가 다시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성장주가 다시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 대안적으로 부각될 섹터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섹터들이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사실 뭐 올 연말까지 딱히 기대할 게 없다. 그래서 이 성장주들이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수급이 들어와야 시장이 되살아난다.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 엔터주도 성장주도 같은 말씀이세요. 알겠습니다.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. 방산주 이건 어떨까요? 사실 남북의 이 화해 모드가 나타나면 방산주는 그동안 빠졌거든요. 근데 요즘 보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견조합니다.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? 일단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남북 평화 모드와 다르게 지금 8월달 저점 대비 한 30% 이상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시장 조정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이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일단은 낙폭과대가 좀 많았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실적이 돌아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사실 그 평화 모드에 대한 부분들은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은 K9 자주포랑 그다음에 K21 이게 이제 그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,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생산 종료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고. 전체적으로 매출을 봤을 때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뭐 평화 모드는 큰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뭐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. 그리고 방산비 자체는 내년에 이제 증가가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사업 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? 네, 어느 개인적으로는 정도까지? 일단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업사이드는 뭐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목표가를 설정하기보다는 어쨌든 내년까지도 방산비 자체가 증가된다라는 것은 이쪽 산업군 어쨌든 뭐 한국항공우주나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도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더 될 가능성이 좀 높다. 그래서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지금도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종목 판단은 여기까지 해보고요. 시간상 오늘장 전략 챙겨보겠습니다. 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인데요. 어떤 전략이 오늘 유효할까요? 사실 전략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요즘 증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사실 과거 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는 흔히 연기군이라고 해가지고 연기금이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연기금이 주식 운용 풀 자체의 컨셉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버팀목이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예 시장에서 발을 빼거나 아니면은 뭐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이고 다시 이제 뭐 관망하면서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 또는 뭐 이러한 방법이 좀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냥 이번 올해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내년 내후년에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긴 호흡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지금 시장의 답답함을 좀 비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RFHIC라는 기업입니다. 일단은 2분기 실적 괜찮았고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어제 시장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랑 외국인 쪽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5G 관련된 모멘텀으로 충분히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장 유망주까지 챙겨 오셨네요.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시장 뭐 만만치 않은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어지는 출발 마케돈 1부에서 대응 전략 챙겨보시죠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